자, 이번 시간에는 문자화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화식 우리가 정수와 유리수 이제 계산하는 것을 잘 안다면 이제 우리가 좀 더 간단하게 줄여서 나타내는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문자화식이겠습니다. 자,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모르는 것을 네모, 세모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이 중학교 1학년 올라와 가지고 문자화식에서는 우리가 이제 모르는 그런 애들을 미지수 x, y 이런 알파벳을 이용해서 표현한다는 그 차이만 있을 뿐이야. 그 다음 곱하기 나누기 생략한다라는 그런 내용들. 자,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적어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니까 우리가 나중에 보고서 얘가 어떤 식으로 나타내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야 되겠지. 맞지? 자, 유형 1번 고셈 기호의 생략이야.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했는데, 자, 먼저 우리 곱셈 기호를 생략, 즉 곱하기하고 나누기를 생략했을 때, 자, 더하기 빼기는 생략을 못해. 곱하기 나누기를 생략했을 때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그 덩어리를, 뭉쳐진 덩어리를 항이라고 얘기를 해주지. 그리고 우리가 이 덩어리를 적을 때 아무렇게나 적으면은 똑같은 답이더라도 답을 불러줄 때 다르게 적혀져 있을 거냐, 맞지?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했다라는 거야. 자, 우리가 곱하기 나누기를 생략했을 때 적는 순서, 제일 먼저 부호를 먼저 적어주고, 그 다음에 숫자, 그 다음에 알파벳 순서대로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를 알파벳으로 나타낸다 그랬으니까 A, B, C, D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내주고, 똑같은 문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듭제곱, 소인수 분해할 때 배웠잖아, 맞지? 이렇게 거듭제곱으로 나타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괄호로 되어 있는 큰 덩어리들, 자, 음수를 표현하는 그런 애들 말고 괄호로 되어 있는 큰 덩어리들을 마지막에 적어주면 된다라는 거지. 이런 약속으로 우리가 곱하기 나누기를 생략해서 적는다.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자, a 곱하기 마이너스 5. 자, 여기 괄호가 되어 있지만 얘는 덩어리가 아니라고, 즉 마이너스 5를 곱한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괄호로 되어 있다라는 거야. 즉 마이너스 빼기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를 곱한다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괄호가 되어 있다. 그래서 얘네들을 적는 순서 어떻게 된다고? 부호 마이너스가 하나 있고, 그 다음 숫자 5, 그 다음 알파벳. 그래서 마이너스 5a 이렇게 적어야 된다고. 자, 1번은 맞는 거잖아. 자,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3 곱하기 y 곱하기 x. 자, 일단 부호 마이너스 숫자 3, 그 다음 알파벳 순서 x, y잖아, 맞지? 자, 근데 여기서는 뭐야? 마이너스가 생략되어져 있네.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으니까 1번 일단 맞고 2번은 틀렸고요. 자, 3번은 a 곱하기 0.1 곱하기 a 곱하기 a니까, 자, 우리가 곱하기 나누기를 생략했을 때, 자, 우리가 보통 1이라는 거, a 곱하기 1 같은 경우는 그냥 1a 이렇게 안 적고 a라고 적는데, 소수점에 있는 1은 우리가 생략을 해버리면 정확하게 얼마를 나타내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소수점에서 나타내는 1은 우리가 생략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적는 게 어떻게 적어야 되느냐? 숫자 0.1, 그 다음 a가 3번이니까 0.1a의 세제곱이라고 이렇게 적어야지 맞는 답이 되겠지. 자, 4번은 x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y 곱하기 x니까 제일 먼저 숫자 마이너스, 그 다음 부호 마이너스 숫자 2분의 1, 그 다음 x가 두 개나 있잖아. x제곱, 그 다음 y 이렇게 적어야 되겠지. 자, 5번 같은 경우는 뭐야? 제일 먼저 부호 마이너스 1 생략해야지. 그 다음에 숫자 1 생략하고 알파벳. 자, a-b가 알파벳 먼저 있는 순서이긴 하지만 우리 어떻게? 알파벳 순서대로 적고, 그 다음 덩어리 a-b를 나중에 적는다고. 이렇게 적어야지 맞는 답이 되겠지. 그래서 1번하고 4번이 맞는 답이 되겠다. 자, 2번 나눗셈 기호의 생략. 자, 나눗셈은 우리가 곱하기로 바꾸면 역수가 된다라는 거를 초등학교 때부터 역수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계산으로서 다 해봤었다고. 자, 한번 봅시다. 10 나누기 x를 곱하기로 바꾸면, 자, x라는 애는 우리 분모가 1이잖아, 맞지? 우리가 정수라는 거는 분모가 1인 기하분수를 나타냈을 때 분모가 1인 분수를 우리가 정수라고 한 것처럼
x라는 거는 분모의 1이 생략돼 있다고. 1분의 x니까 나누기로 곱하기로 바꾸면 역수가 돼서 x분의 1. 그러면 뭐야? 분모에는 x, 분자에는 10. 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자, 2번 같은 경우는 자, 앞에는 마이너스 a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면 2b가 전체다 분모로 가져서 답은 부호부터 마이너스 2b분의 a라고 해야지 정확한 답이 되겠다. 자, 2번도 맞는 말이네. 자, 3번 y 나누기로 곱하기로 바꾸면 마이너스 1분의 2가 되니까 결과는 마이너스 2y라고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2분의 y를 했으니까 3번 틀린 답. 자, 4번 자, 6 그 다음 나누기 곱하기로 바꾸면 자, 이 괄호 있는 애들이 전부 다 뒤집어져야 된다고. 역수가 된다고. 즉 a-b분의 1. 자, 역수가 됐을 때 분모에 자기들밖에 없잖아. 맞지? 정리를 하면 a-b 자기네들밖에 없기 때문에 괄호를 굳이 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생략을 하고 분자에는 6 이렇게 적어주면 a-b분의 6이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야. 자, 4번도 맞는 말이지. 자, 5번 자, x 플러스 y 나누기로 곱하기로 바꾸면 나비 효과 뒤에가 달라져야 되잖아. 맞지? 앞은 전혀 변화가 없더라. 자, 마이너스 3이라는 건 마이너스 1분의 3이니까 곱하기로 바꾸면 역수가 돼서 마이너스 3분의 1. 그러면 우리는 부호는 마이너스, 분모는 3, 분자에는 x 플러스 y인데 이제 자기네들 밖에 없으니까 괄호를 생략을 해주면 되겠다. 자, 5번도 맞는 말이죠. 자, 유형 3번 곱셈 기호와 나눗셈 기호가 다 같이 섞여 있는 그런 문제. 이번에는 전부 다 섞여 있을 때 같이 생략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니까. 자, 생략을 하여서 나타내면 어떻게 되겠냐 그랬네. 자, x 나누기로 곱하기로 바꾸면 이 괄호 안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분모로 가겠지. x 플러스 y 분의 1. 그 다음 마이너스 x 곱하기 마이너스 3. 자,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면 y분의 1이 된다. 자, 그러면 앞에는 분모는 뭐야? 자, 얘네까지 우리가 곱하기를 생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때문에 뒤에는 자기네들끼리만 생략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앞에는 어떻게 돼? x 플러스 y분의 x라고 적어야 되고, 그 다음 뒤에는 보니까 우리 여기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음수가 두 개잖아. 맞지? 그러면 우리 마마 풀 했었지? 플러스가 되고 분모는 y분의 분자는 3x가 되겠지. 자, 이렇게 하니까 분모가 다르잖아. 맞지? 자, 원래 같았으면 우리가 통분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될 건데 여기서는 곱하기 나누기를 생략했을 때 나타낼 수 있느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나타내 주면 돼. 여기가 정답이 되더라. 알겠죠? 자, 유형 4번 문자를 사용한 식. 우리 비율이나 단위나 수에 대한 내용들.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자, x 미터 그리고 y 센티미터. 우리가 5m 하면은 몇 센티미터야? 그치, 100cm잖아. 그거하고 똑같아. 이 미터를 센티미터로 바꿔주면 이 x에다가 곱하기 100 거기다 더하기 y 센티미터니까 전부 다 센티미터 단위 똑같잖아. 그러면 우리 곱하기 생략하면 숫자부터 100x 플러스 y 뒤에 있는 y는 덧셈 때문에 합쳐질 수가 없잖아. 맞지? 그래서 100x 플러스 y 그 다음에 뒤에 단위를 적으면 센티미터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맞는 말이네요. 자, 2번 우리가 A시간 그리고 40분은 모두 몇 분이냐 했잖아. 우리 1시간은 몇 분? 60분. 그래서 A시간은 60A 플러스 40이라고 답을 해주면 되겠다. 자, 3번 리터를 밀리리터로 바꿔주면 1리터는 1000ml. 요것만 우리가 알면 되겠지. 그래서 5리터는 5000ml 더하기 X 밀리리터니까 5000 플러스 X의 밀리리터라고 해주면 되겠다. 자, 4번 봅시다. A 킬로그램의 10%. 자, 10%. 그렇지, 우리 100을 기준으로 100분의 10 곱하기 A.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뭐야? 단위가 바뀌었네. 킬로그램을 그램으로 바꾸면 1kg은 1000g.
우리가 작은 단위로 바꿔주면 우리가 쓰는 숫자는 반대로 커진다. 곱하기 1000을 해줘야 되겠다. 자, 그럼 0 2개씩 약분을 하니까 10하고 10하고 곱하니까 답은 100A라고 해줘야 되겠네. 자, 5번, 4번도 맞는 말. 자, 5번 800원에 X할 이렇게 되네. 자, 800 곱하기, 자, 우리가 할, 푼, 리라 해가지고 소수 첫째 자리가 할, 둘째 자리가 푼, 셋째 자리가 리. 자, 그래서 X 할 이러면 뭐야? 소수 첫째 자리니까 0.1 0.1 분수로 나타내면 10분의 1x니까 우리 10 약분하면 80x라고 답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8x라고 해서 틀린 답이네. 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되겠네. 자, 유형 5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한 변의 길이가 xcm인 정삼각형 둘레의 길이. 자, 정삼각형은 우리가 세 변의 길이가 전부 다 똑같은 삼각형이니까 자, 둘레면 전부 다 더하면 되겠지. 자, x 더하기 x 더하기 x 똑같은 수를 여러 번 더할 때 우리는 곱셈으로 나타내잖아. 즉 3 곱하기 x 곱하기 생략하면 3x. 자, 1번 맞는 말. 자, 2번 가로의 길이가 xcm고 세로의 길이가 ycm인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자, 우리가 그림만 그려봐도 알잖아. 자, 가로는 x, 세로를 y라고 하면 둘레는 여기는 y, 또 여기도 x니까 이것들을 다 더해주는 거니까 x 더하기 x, 2x 더하기 2y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x랑 y를 더한 게 두 번이나 있더라 이렇게. 맞지? 우리가 여기 2를 곱해주면 얘네가 뭐야? 분배법칙이 되잖아. 맞지? 곱셈의 분배법칙. 자, 2번도 맞는 말. 자, 3번 봅시다. 한 변의 길이가 xcm인 정사각형의 넓이. 정사각형은 자, 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 즉 x 곱하기 x니까 거듭제곱 x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네. 자, 3번도 맞는 말. 자, 4번 밑변의 길이가 xcm고 높이가 ycm인 평행사변형의 넓이. 자,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아느냐? 모르면 틀리겠지. 맞지?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즉 x 곱하기 y 곱하기 생략하면 x, y가 된다. 자, 곱하기를 생략하는 이유는 우리가 보면 알다시피 즉 x랑 곱하기랑 비슷해 보이잖아. 맞지? 얘네들을 혼동할 수 있어서 그래서 곱하기를 우리가 생략해서 나타내게 되었다라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좀 더 곱하기 나누기 생략하는 것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자, 5번 윗변의 길이가 xcm고 아랫변의 길이가 y, 높이가 h인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자, 사다리꼴 윗변이 x, 아랫변이 y, 높이가 h니까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공식은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자, 그러면 우리가 x 플러스 y에 곱하기 h 나누기로 곱하기로 바꾸면 2분의 1. 정리를 해주면 분모는 2, 분자는 뭐 h에 x 플러스 y. 자, 요렇게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뭐야? 나누기 2를 생략했네. 공식을 제대로 몰랐나 보다 이 친구. 맞지?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다. 자, 다음 유형 6번 문자를 사용한 식. 자, 말로 되어 있는 것을 식으로 나타내는 연습. 자, 한 개에 1200원인 찐빵 A개를 사고 한 줄에 2500원인 김밥 B줄을 사고 15,000원을 냈을 때 거스름돈을 문자를 사용해서 나타내라. 자, 얘네들을 우리가 잘 모르면 뭐야? 문자 자리에 숫자를 집어넣으면 되잖아. 한 개 1200원인 찐빵 3개를 샀어. 돈은 얼마야? 그렇지, 1200 곱하기 3이잖아. 요런 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 곱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나눠야 되겠구나, 요런 거를 먼저 이해가 됐다면 그 다음에 이제 문자를 집어넣어서 식을 적으면 되잖아. 맞지? 그래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로 된 것을 한번 적어보고 잘 모르면 숫자를 넣어서 한번 어떻게 식을 나타내는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처음부터 이런 거를 그냥 쑥쑥쑥 하는 친구들은 별로 없잖아, 맞지? 자, 이런 과정들이 거쳐서 좀 더 이해가 되고 빠르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거. 모든 것은 천리길은 한 걸음부터라는 말처럼, 자, 먼저 하나씩 단계를 밟아 나가면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한 개에 1200원인 찐빵 A개를 사면 1200 곱하기 A. 자, 이제 우리 곱하기 생략하는 거 다 아니까 1200A라고 이렇게 나타내보자. 그 다음 2500원인 김밥 B주를 샀다. 그럼 2500B가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물건을 샀으면 이걸 다 합친 돈이 내가 내야 될 돈이잖아. 자, 그러고 어떻게 우리가 물건을 다 사본 기억이 있잖아, 맞지? 내가 낸 돈에서 내가 산 돈을 빼야지. 산 돈은 뭐야? 1200A만 있는 게 아니라 1200A 플러스 2500B. 자, 그러면 우리 괄호를 한번 더 풀어줘 볼까? 그러면 15000, 그 다음 빼기. 자,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 안에 부호가 달라진다라고 우리가 했었어, 맞지? 마이너스 1200A 마이너스 2500B. 얘가 정답이 되겠다. 아니면 이 상태로 놔줘도 틀린 거는 아니니까, 맞지? 우리가 곱하기 나누기를 생략해서 적는 식이기 때문에 굳이 괄호를 지금 같은 경우는 안 풀었어도 된다. 그래서 위의 식이나 아니면은 마지막 식이나 두 개로 나타내면 된다라는 거. 별로 어려운 거 없잖아, 맞지? 이제 네모 세모 대신에 문자를 알파벳을 사용해서 나타나는 것만 우리가 달라졌다라는 거. 자, 유형 7번 문자를 사용한 시, 거리, 속력, 시간에 관련된 문제.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선생님은 항상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무엇을 기억해라.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학 시간에도 배우게 될 거예요, 맞지? 자, 항상 우리가 자연을 사랑하자, 무당벌레를 기억하라고 항상 얘기를 해주거든. 자, 무당벌레. 자, 어떤 친구들은 마우스 이러는데 우리 마우스 위에 우리 손가락을 위에다 놓지 손가락을 거꾸로 해가지고 하지 않잖아, 맞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건데 우리가 자동차 빠르기를 뭐라고 그래? 너 시속 몇 킬로 밟고 왔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자, 그래서 시속. 자, 한쪽에 시, 한쪽에 속 이렇게 적으면 시는 시간을 나타내고 속은 속력을 나타내. 위에는 거리.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거리를 물어보면, 자, 거리를 가려봐. 그러면 밑에 시간하고 속력이 나란히 있잖아, 맞지? 시간 곱하기 속력이 거리라는 거. 그 다음 만약에 시간을 모른다, 그럼 시간을 가려봐. 그러면 우리 두 줄 밑에는 속력이 있고 위에는 거리가 있잖아. 속력분의 거리. 아니면 우리 분수 분자 나누기 분모니까 거리 나누기 속력이 시간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만약 속력을 모르면 속력을 가려보면 시간분의 거리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 거리 나누기 시간 이렇게 해주든지. 자, 이런 것들만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 그 다음에는 뭐야?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맞지? 자, 그러고 우리가 이런 것들 나중에 뒤에 1차 방정식 활용해서도 또 얘네들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는 일단 그 시간을 나타내는 그런 문제니까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해보자. 자, 일단은 선생님은 그냥 바로 적는, 아직 바로 적어도 되지만 연습이 좀 안 된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나오는 등장 인물들을 한번 적어볼게. 자, 거리가 있을 거고 속력이 있을 거고 시간이 있을 거야. 자, 시속 Akm의 속력으로 A 지점에서부터 출발해서 15km만큼 떨어진 B 지점까지 가는데,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이 전체 거리가 15km라고 했을 때 시속 Akm의 속력으로 가다가 중간에 20분 동안 쉬었다. 자, 여기 쉬었다고 해보자. 그 다음 A 지점에서 출발해서 B 지점에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면, 자, 그럼 뭐야? 우리가 중간에 쉰 시간만 들어갈 뿐이네, 맞지? 속력은 똑같이. 자, 우리가 속력 얼마를 했어? A. 그 다음에
거리는, 그렇지, 거리는 15km라고. 중간에 쉰 거, 지금 이 거리하고 이 거리를 모두 합치면 15km가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리, 속력이 이렇게 집어넣네. 자, 시간 어떻게 구한다고? 좀 무당벌레 가려보면 맞지? 속력분의 거리. 자, 속력은 A라고 나와있고 거리는 15라고 했으니까 이 자리에 어떻게 적어줘? 그렇지, A분의 15라고 적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우리 중간에 쉬는 시간, 이 쉬는 시간 여기다 적어볼까?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20분 동안 쉬었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다 20이라 적으면 띠 틀린다고. 자, 우리 자동차 빠르기 뭐라고 적혀있어? 시속 Akm라고 적혀있어. 시속이라는 거는 1시간에 얼마만큼 간다라는 속력으로 나타낸 거고, 분속 이렇게 적혀있으면 1분에 얼마만큼 가느냐 그런 거를 적어준 거야. 그럼 여기선 시속이니까 시간으로 나타내 줘야 된다라는 거. 자, 20분이면 우리가 뭐야? 60분. 1시간이 60분이니까 60분 중에 20분 이렇게 되니까, 자, 60분의 20 우리가 약분해버리면 20으로 나눠지니까 3분의 1이네. 자, 그러면 총 걸린 시간은 자동차로 간 A분의 15, 그 다음에 중간에 쉰 시간 3분의 1, 얘네들을 모두 더해야지 B 지점에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되겠지. 그래서 답은 A분의 15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나타내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나오는 문제가 우리가 농도에 관련된 문제. 자, 농도. 자, 우리 농도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소금물 안에 소금이 얼마만큼 들어있는지, 용액 안에 용질이 얼마만큼 들어있는지 곱하기 100 해가지고 우리가 퍼센트로 나타내는 게 농도야. 근데 오히려 우리는 얘보다 소금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 왜? 우리가 바닷물을 가둬서 소금물을 즉 가둬서 증발시키면은 소금이 만들어지자, 맞지? 그 만들어진 소금이 결국은 우리 식탁에 쓰이게 되는 그런 내용들인데, 자, 우리가 물을 더 붓거나 그 다음에 증발시키거나 뭐다? 소금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소금의 양은 똑같다라는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나중에 뒤에 그 1차 방정식 활용해서 이 농도 문제를 풀게 된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저 위에 농도는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라고 했잖아. 자, 우리가 그러면 소금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왼쪽으로 넘겨봅시다. 자, 곱하기 100이 넘어가면 그치, 나누기 100이 돼. 그러면 나누기 100은 자, 이 농도 나누기 100이잖아. 우리 나누기 100 곱하기로 바꾸면 어떻게 돼? 100분의 1 역수가 되니까 결국은 100분의 농도가 된다라는 거. 그 다음 우리 분수에서 분모는 뭐야? 몇 개로 나눴냐? 그걸 나타내는 거랬잖아. 나누기 소금물이야. 나누기 소금물이 넘어가면 어떻게 돼? 곱하기 소금물이 된다. 그러면 오른쪽에는 뭐만 남아있어? 소금만 남아있어. 그래서 뭐다? 소금을 구하는 식은 뭐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야. 우리가 농도라는 것을 이용해서 소금의 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된다라는 거지. 결국 이 소금의 양이 똑같다라는, 아니면은 설탕물 안에 설탕의 양이 똑같다라는 문제가 굉장히 나중에 많이 나오니까 얘들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해가지고 잘 자기 것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보니까 농도가 5%, 별거 없어. 5%니까 얼마야? 그렇지, 100분의 5야. 곱하기 소금물이 얼마만큼 들어있다고? X. 자, 여기랑 농도가 12%, 100분의 12 곱하기 얘는 소금물이 얼마야? Yg. 섞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둘이를 더해야 되겠지, 맞지? 자, 그러면 답은 100분의 5 약분하면 5로 약분하면 20분의 1 X. 그 다음 플러스 얘 같은 경우는 4로 나누네. 25분의 4로 나누면 25분의 3Y 이렇게 적어주면 제일 퍼펙트한 답이 되겠지. 자, 우리 분수는 뭐라고? 대분수로는 나타내지 않더라도 기하분수로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야 돼.
자, 다음 유형 9번으로 가봅시다. 자, 유형 9번은 무엇이냐? 시계값, 즉 x가 3이고 y가 마이너스 2일 때 라고 하면은 집어넣으면 돼. 자, 근데 우리 누구 대신에 숫자를 집어넣을 때는, 자, 우리가 전학온 친구처럼 얘는 지금 새로운 애야 라고 해서 구분을 해주고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괄호를 해준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자. 자, x의 제곱이니까 x가 얼마라고? 3이랬잖아. 3의 제곱 더하기 2xy 뭐라고? 2 곱하기 x. x가 얼마였어? 그렇지, 3 곱하기 y가 얼마? 마이너스 2. 자, 그럼 우리 곱하기 생략하면 얘네들은 한 덩어리. 맞지? 자, 우리 3의 제곱, 제곱 앞에 뭐가 있다고? 괄호가. 괄호 안에 거가 2번. 3 곱하기 3이니까 9야. 우리 3이는 6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 더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부호. 음수 하나밖에 없잖아. 맞지? 홀수계 마이너스를 붙여놓고 2 곱하기 3 곱하기 2를 하면 12. 자, 그러면 우리 부호 하나밖에 없는 거는 뭐라 그랬어? 그치? 중간에 덧셈이 생략돼서 플러스 9랑 마이너스 12를 더해라. 그럼 결국은 부호가 다르니까 절대값이 큰 부호를 적어놓고 12 빼기 9한 마이너스 3이 정답이 되겠지. 자, 시계값 대입을 해줄 때는 항상 괄호를 해준다라는 거, 보호를 해준다라는 거, 새로운 전학생 그렇게 기억을 하면은 아마 굉장히 쉽게 계속 머릿속에 가지고 있을 거야. 알겠지? 자, 유형 10번. 자, 얘도 똑같아. 시계값인데 얘는 뭐냐? 분수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 특히 우리 요 문제. 자, x분의 4라 그랬잖아. 그러면 x 대신에 5분의 1 집어넣고 거기에 4 이러니까 분수에 또 분수가 나와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건 배운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 물론 고등학교 올라가면 우리 번분수라 해서 번잡한 분수라고 뭐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럴 때는 선생님은 항상 얘기를 하지. 자, 이거는 초등학교 개념이라고. 자, 우리 분수라는 거, 우리 3분의 2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야? 쉽게 말해서 피자 한 판 있으면 어떻게? 이 피자를 3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2조각을 먹었다 이런 뜻이야. 분수에서 분모는 뭘 뜻한다고? 나누기를 뜻한다고. 즉 그래서 분자 나누기 분모야. 자, 그래서 대입을 하기 전에 먼저 x분의 4라는 애는 무슨 말이야? 분자 나누기 분모니까 4 나누기 x. 그 다음 y분의 5라는 거는 그치, 5 나누기 y를 뜻한다고. 자, 이래놓고 우리가 걔네들을 더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 맞지?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 4 나누기 x 대신에 5분의 1. 그럼 더하기 5 나누기 y니까 5 나누기 y 대신에 마이너스 4분의 1을 집어넣으면, 자, 4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면 역수가 돼서 1분의 5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5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면 역수가 돼서 마이너스 4가 되네. 1분의 4. 그래서 앞에 4 곱하기 5 하면 20, 뒤에 5 곱하기 마이너스 4를 하면 음수 마이너스 20이 되네. 20에서 20을 빼라. 답은 얼마다? 0이라는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분수의 분수꼴로 되어 있는 것들, 분수의 개념, 분모는 나눗셈을 나타내준다. 그래서 분수는 분자 나누기 분모라는 걸 기억을 해주면 이렇게 나오는 문제도 우리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쉽게 풀어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분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계산만 할 줄 아는 친구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지. 자, 항상 얘기하지만 수학은 뭐다? 개념이 우선이다. 개념이 제일 중요하다. 개념이 돼야지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그 개념을 더 정확하게 자기 걸로 만드는 거지.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시간적인 우리가 제약과 그 다음에 많이 힘들잖아. 계산 많이 하려면. 맞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개념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자, 다음 유형 11번으로 가봅시다. 자, 유형 11번 시계값의 활용.
자, 지면에서 초속 40m로 똑바로 위로 던져 올린 물초의 t초 위의 높이는 40t-5t 제곱이라고 한다. 이 물체의 4초 위의 높이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높이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했는데 그럼 뭐야? 그대로 그치? t가 뭐야? 시간이잖아. t 자리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돼. 자, 40t는 40 곱하기 t. t가 얼마라고? 4라고. 마이너스 5t제곱. 5에다가 곱하기. 자, t제곱은 그치 4의 제곱이잖아. 그러면 얘네 계산하면 4, 4, 160. 그 다음에 우리 거듭제곱. 얘를 먼저 계산하니까 4의 제곱하면 16이야. 4, 4, 16. 그럼 마이너스 5랑 16이랑 곱하면 마이너스 음수 하나뿐이니까 5 곱하기 16을 하면 오늘 80이라는 이런 답이 나오게 된다. 자, 너희들은 계산해봐야 돼. 자, 그래서 160에서 80을 빼니까 답은 80. 그래서 뭐다? 80m에 위치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해주면은 답이 되겠지. 여기 초속 40m라고 나와 있으니까. 알겠지? 될 수 있으면 우리 단위까지도 좀 기억을 해서 잘 적어주는 게 좋겠다. 감점을 당할 수는 없잖아. 맞지? 자, 시계값의 활용. 자, 수지는 버스를 이용하여 통학한다. 집에서 학교까지의 버스 요금은 850원이고 새로 산 교통카드에 2만원을 충전하였다고 한다. 다음에 답하여라. 자, 집에서 학교까지 버스를 X회 이용했을 때 교통카드의 잔액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라. 자, 일단 잔액이니까 돈이 얼마 들어있어? 그렇지, 카드에 2만원을 넣었다 그랬잖아. 자, 한 번 이용하면은 850원. 두 번 이용하면 850원, 850원을 빼야 되겠지. 남은 거니까, 맞지? 그럼 결국은 뭐야? 우리가 X번 이용하면은 850 곱하기 X 곱하기 생략하면 850X를 2만원에서 빼주면 이게 카드의 잔액을 식으로 나타내는 그런 답이 되겠지. 2만 빼기 850X. 자, 집에서 학교까지 버스를 16회 이용했을 때 교통카드의 잔액을 구하시오. 그럼 숫자 집어넣으면 되잖아. 2만원 마이너스 850 곱하기 X 대신에 16만. 자, 850 곱하기 16. 자, 85에다 16을 곱하고 0을 붙이면 되겠는데 68, 48, 65, 30 1360 거기다 0 하나 더 붙이면 13,600원. 2만원에서 빼면은 자, 계산은 너희들이 해야 돼. 지금 선생님은 암산으로 좀 빠르게 했으니까. 그럼 2만에서 13,600원을 빼면은 6,400원이라는 이런 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정답이죠. 다음 문제. 자, 다항식.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곱하기 나누기를 생략했을 때 그 뭉쳐진 덩어리들을 우리가 항이라고 얘기를 해준다고. 그런 항들이 많이 있는 식이 다항식. 그런 항이 하나만 있는 것을 우리는 단항식이라 하는데,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가 뭐야, 단항식은 이름이 두 개야. 다항식이라 부를 수 있고 단항식이라 부를 수 있다라는 거. 왜? 단항식은 자기가 들어가 있는 문자 거기다가 상수항이 0인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걔는 이름이 두 개야. 이런 거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1학년 때부터 이런 거를 잘 안다면은 개념을 묻는 문제에서 우리가 실수를 안 할 수 있을 거야. 알겠지? 자, 문제를 봅시다. 문제를 보기 전에 자, 6x제곱. 자, 얘 항의 이름은 뭐야? x제곱항이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어. 자, 우리 항 앞에 있는 이 숫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그렇지, 개수나무 할 때 개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준다고. 자, 이 마이너스 5x는 얘는 뭐야 우리가? 그렇지, x항. 자, 2차면은 x제곱이면 x제곱항, x항이면 x항. 요렇게.
자, 얘 x항의 개수는 얼마냐 하면은 뭐라고? 부호까지 같이 말해줘야 돼. 마이너스 5라고. 이렇게 숫자만 되어 있는 항은 우리는 상수항이라고 이렇게 불러준다라는 거야. 그래서 항이 몇 개야? 3개잖아. 그래서 얘는 다항식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고. 자, 상수항은 3이다. 1번. 맞죠? 2번. 다항식의 차수는 2이다. 자, 차수라는 거는 문자에서 제일 높은 거듭제곱으로 제일 많이 표현된 i이기 때문에 자, 얘가 제일 높은 차수겠죠. 맞죠? 몇 차? 2차식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다고. 2자식이 아니고 자, 2차식. 자, 2번도 맞는 말. 자, 3번. 항은 모두 그렇지. 계속 얘기했잖아. 3개이다. 자, x제곱의 개수는 6이다. 그래, 짐작을 했었어. 자, 5번. x의 개수는 뭐라고? 그렇지. 부호까지 한다고 그랬잖아. 마이너스 5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틀린 답은 5번. 자, 유형 14번 1차식. 그러면 1차식은 뭐야? 차수가 몇 차? 그치, 1차인 식을 우리가 말한다라는 거. 자, 다음 중 1차식인 것을 모두 고르면, 자, 1차식이라는 건 결국 뭐야? 문자가 있어야 되고 그 문자의 차수가 1차여야 된다라는 거. 자, 1번 문자 없잖아. 맞지? 자, 2번 문자 있네. 몇 차? 1이 생략돼 있잖아. 2번은 맞는 말. 자, 3번은 이 숫자가 뭐라고 적혀있어? 2라고 적혀있잖아. 얘는 뭐다? 2차식이라는 거. 얘도 틀렸죠. 자, 4번 얘 1차식 아니에요. 근데 얘는 뭐지? 우리가 분모에 문자가 들어가 있으면 얘는 몇 차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얘 때문에 4번은 틀린 말. 자, 5번은 x제곱이 있네. x제곱 2차식인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뭐야? 이렇게 곱하기 나누기 생략했을 때 뭉쳐진 덩어리를 우리가 항이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은 문자로 되어 있는 애들을 우리가 동류항이라고 얘기를 해줘. 이런 애들은 자기네들끼리 그 개수들을 계산해 줄 수 있거든. 자, 마이너스 x의 제곱 이 앞에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 x의 제곱은 앞에 1이잖아. 마이너스 1하고 1을 더하면 얘네들은 사라진다고. 결국은 뭐만 남어? 6x. 이게 몇 차야? 1차잖아. 그래서 5번도 맞는 답. 그래서 2번,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얘네들 차수 묻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니까 우리가 지금 잘 이해를 해놓으면 나중에 2학년, 3학년 때 2차식,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거다. 자, 다음 문제 봅시다. 자, 15번 1차식 곱하기 수 아니면 1차식 나누기 수로 되어 있는 것을 계산하여라. 자, 1번 2x 곱하기 마이너스 4.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자, 2x라는 거는 2 곱하기 x 거기다 곱하기 마이너스 4. 이러면 우리 문자식 앞부분에서 처음에 배웠던 거, 우리 곱하기 나누기 생략해서 적는 순서 부호, 숫자, 알파벳. 자, 부호 마이너스 숫자가 2하고 4가 있네. 얘들은 전부 다 곱이니까 2, 4, 8. 그 다음 x 마이너스 8x라 해야 되는데 8x라고 했네. 틀렸다고. 자, 2번 마이너스 15 곱하기 x. 자, 나누기 5를 곱하기로 바꾸면 역수 5분의 1이 되니까 약분하면 이렇게 돼서 부호 마이너스 그 다음 3 그 다음 알파벳 x. 얘도 틀렸죠. 자, 3번 자, x 마이너스 2y. 자,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면 2분의 1. 자, 2분의 1을 뒤에서부터 이렇게 괄호 안에 하나씩 분배 법칙을 해주면 2분의 1x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약분하면 y 이렇게 적혀야 되는데 얘는 x 마이너스 y라고 적혔으니까 틀렸지. 자, 4번은 마이너스 3분의 1. 자, 여기 곱하기 생략돼 있잖아. 맞지? 자, 마이너스 3분의 1을 얘네들한테 한 번씩. 자,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6이랑 곱하면 일단 부호 마이너스 3하고 6하고 약분하면 2x.
자, 아까 3하고 6하고 약분했다고 3이 사라진 게 아니라 또 마이너스 3분의 1을 뒤에 있는 9한테도 또 곱해야 된다고. 그럼 3으로 약분해주면 일단 부호는 마이너스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 3으로 약분하면 3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고 해야 되는데 얘는 제대로 했네. 일단 답은 4번. 자, 5번은 얘들 또 하나씩 전개를 해주면 자, 일단 부호는 마이너스겠지. 4하고 12하고 약분하면 3x 그 다음 마이너스 16이랑 마이너스 4분의 1 약분해주면 그렇지 플러스 4라는 이런 답이 돼야 된다고. 잘못 적혔잖아 맞지?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유형 16번으로 가봅시다. 그렇지 여기 나오네 동류항. 자, 여기는 문제들은 우리가 이 단원에서 필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만 모은 것이기 때문에 얘네들 중에 조금 어려운 애가 있을 수도 있는데 자, 여기 있는 내용들만 다 이해를 한다면은 새로운 내용들은 별로 없다라는 거야. 뭐 숫자가 바뀌거나 문자가 바뀌거나 요런 종류만 다를 뿐이지 개념은 전부 다 똑같으니까 앞에 영상에서도 그랬듯이 계속 이 영상을 여러 번 봐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1번 x가 적혀있네. 얘는 뭐야? 그렇지 x항 뒤에는 마이너스 y y항. 자, 같은 종류라고 해야지 동류항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틀렸다고. 자, 2번은 둘 다 x가 있네. 아니라는 거야. 차수까지 얘는 x 제곱항 뒤에는 x항 이러니까 얘도 틀렸다. 3번은 그렇지 둘 다 xx 있잖아. 숫자는 상관없다고 맞지? 3번은 맞는 말. 자, 4번은 자 둘 다 x, y는 있지만 얘는 x가 2차고 뒤에는 y가 2차니까 틀렸다고. 자, 5번도 6x의 제곱, 6y의 제곱 앞에 있는 개수 6은 똑같고 둘 다 2차이긴 하지만 앞에는 x의 2차고 뒤에는 y의 2차니까 종류가 다르다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곱하기 나누기를 생략해서 항에 대해서 알았고 그 다음에 동류항에 대해서 알았다면은 이제 당연히 계산하는 게 나올 거 아니야 맞지? 자, 3분의 1을 하나씩 전개를 해주면 자 3하고 9하고 약분하니까 자 한번 적어놓고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약분하니까 뭐야? 2, 3은 6x 이렇게 될 거고 자 뒤에 3분의 2랑 뭐야? 마이너스 12랑 곱하면 약분하면 4. 일단 부호는 마이너스잖아. 2 곱하기 4 하면 8. 상수항이네. 자,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을 뒤에 있는 애들한테 이렇게 전개를 해주면 자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4x 2로 약분하면 그렇지 마이너스 2x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0 약분하면 10이 되고 마이너스 마마 플러스잖아. 짝수계니까 그 다음에 10. 자, 얘는 무슨 항? x항. 얘는 상수항. 얘는 x항. 얘는 상수항. 그래서 같은 종류 동류항끼리는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자 6x랑 마이너스 2x 계산하면 6이랑 마이너스 2 우리 정수유리수 계산하는 데서 배웠잖아. 그렇지 4x 그 다음 상수항 마이너스 8이랑 플러스 10이랑 계산하면 플러스 2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4x 플러스 2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뭐야? 이 앞에 있는 4를 a라고 하고 뒤에 있는 애를 b라고 했기 때문에 a 곱하기 b를 하시오. 4 곱하기 2를 하니까 최종적인 답은 8이 되겠지. 자, 우리가 한 번 더 확인 안 했으면 틀렸을 수도 있어. 알겠지? 항상 질문이 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유형 18번. 자, 괄호가 여러 개인 1차식의 덧셈과 뺄셈. 자, 다음 식을 계산하여라. 자, 우리 어떻게? 스텝 바이 스텝. 안에서부터, 소괄호부터 하나씩. 자, 소괄호 앞에 뭐가 있어? 마이너스가 있어. 그러면
얘네들의 부호가 달라진다고. 자, 그럼 앞에 있는 5 놔두고 속 안에 있는 애들을 부호로 바꿔서 적어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여기서 또다시 얘네들을 괄호로 푸는 게 아니라 일단은 여기까지 동량이 있으면 계산을 해줘라.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잖아. 그렇지? 그게 여기까지였고, 그 다음 이 중괄호 밖에 마이너스가 있고 그 앞에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이 있었네. 자, 여기까지가 되괄호였어. 자, 그럼 이 중괄호를 없애려고 보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있네. 그러면 얘네들은 부호가 달라진다고.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 앞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이 있었으니까 동류항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겠네. 그러고 맨 앞에 보니까 10x를 더해라 라고 했네. 자, 이번에는 부호가 플러스잖아. 그럼 얘네들은 그대로 나오면 되겠죠. 마이너스 x 플러스 5. 이 앞에 10x가 있으니까, 자, x항이 두 개나 있잖아. 둘이 계산해주면 9x 플러스 5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자, 다음 유형 19번. 자, 분수의 꼴인 1차식의 덧셈 뺄셈. 자, 4분의 2x-1 빼기 3분의 x 플러스 2. 자,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분모가 하나고 분자가 두 개면은 얘들은 따로따로 분리시킬 수 있어야 된다. 자, 왜냐? 원래는 얘가 어떻게 생긴 녀석? 4분의 2x 마이너스 4분의 1인데 분모가 똑같으니까 굳이 두 번 적지 말자. 그래서 한 번으로 길게 적어놓고 분자들을 합쳐서 적어줬다라는 거야.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분리를 시킬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왜 분리를 시키느냐? 뒤에, 자, 얘네도 똑같은데 이 분수 앞에 뭐가 있어?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 부호가 달라진다고.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뭐야? 이럴 때는 분모가 하나고 분자가 두 개면은 우리가 앞에 얘네들은 괄호로 보호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은 틀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우리가 약속을 하자고. 자, 3분의 x 플러스 2라는 애는 3분의 x 플러스 3분의 2겠지. 이렇게 해놓고 이제 괄호를 풀어주면, 자, 앞에는, 자, 미리 약분할 수 있는 애들을 약분해줘 볼까? 그냥 해보자. 자, 일단은 4분의 2x 마이너스 4분의 1. 그 다음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부호가 달라져서 마이너스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지. 자, 얘들을 전부 다 통분해버리면 12분의, 자, 여기다 얼마를 곱해? 3. 그럼 여기도 똑같이 3을 곱해야지 안 달라지니까 6x. 그 다음 마이너스 12분의 3 마이너스 12분의 4x 마이너스 12분의 8. 자, 우리 다 생략했었어. 어떤 애들을 곱해야 되는지. 분모 분자 같은 수를 곱하면 크기가 똑같은 분수라고 우리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했었다라는 거. 자, 이래놓고 보니까 우리 뭐야? x항끼리 계산을 해주면 12분의 6 마이너스 12분의 4니까 여기다 적어볼까? 12분의 2x. 어이구, 언행 일치가 안되네. 자, 12분의 2x. 그 다음 상수항은 둘 다 음수네. 마이너스 12분의, 둘이 부호가 똑같으니까 덧셈을 해주면 11. 자, 그럼 얘네들은 우리가 분모가 똑같잖아, 맞지? 자, 때에 따라서는 분리시킬 수도 있고 지금처럼 합칠 수도 있어야 된다. 자, 12분의 2x 마이너스 11. 이렇게 답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아니면 우리가 얘네들을 얘는 분모 분자가 나눠지잖아. 2로. 맞지? 2로 약분하면 6분의 1x 마이너스 12분의 11. 이렇게 적어도 얘든 돼. 알겠지? 자, 분모를 하나로 길게 적었느냐 아니면은 따로따로 약분해서 적었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둘 다 틀린 답이 아니야. 같은 답이야. 알겠지?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분모가 하나고 분자가 두 개면은 얘들을 따로따로 분리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아이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우리는
괄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적어놓고서 계산을 해줘야지 틀리지 않는다고. 왜? 대부분 여기 마이너스 주는 건 잘해. 근데 뒤에 주는 거를 안 해서 틀리는 경우가 100%이기 때문에 틀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는다고. 자, 계산이 이제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한번 실수를 해버리면 답이 달라지잖아. 알겠지? 자, 유형 20번. 자, A는 x 플러스 3이고 B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일 때 2a 마이너스 b. 자, 2a 마이너스 b 2에다가 a 대신에 누구 대신 들어오면 어떡한다고? 그렇지, 보호를 해준다 했잖아. 괄호를 씌워서. 그럼 마이너스에 b 대신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자, 괄호를 풀어주면 즉 2를 분배해주면 되잖아. 2x 플러스 6. 자,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부호가 달라진다. 진짜로는 뭐야? 마이너스 1 곱하기를 이렇게 분배해 주는 거잖아. 맞지? 자, 계산을 빨리 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준 거야. 자, 그럼 부호가 달라지면 플러스 4x 마이너스 1이야. 그럼 x항끼리 계산을 해주면 2하고 4니까 6x. 상수항 6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5라는 이런 답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이 부분 계산이 바로바로 안 된다면은 이 앞에 내용 정수와 유리수 혼합계산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공부를 하고 그러고 다시 이 영상을 봐야지 이해가 될 거야. 알겠지? 우리가 개념은 어떻다? 계속 반복을 해야지 돼. 2학년 돼서도 1학년 걸 모르면 봐야 되겠지. 수학은 만약에 구멍이 나 있으면 그 부분을 나중에는 꼭 메워야 된다라는 거. 알겠죠? 자, 부끄러운 게 아니야 절대. 자, 다음 21번으로 가봅시다. 자, 어떤 다항식에서 2x-7을 뺐더니 마이너스 4x-6이 됐다. 자, 어떤 다항식 여기에서 얘네를 뺐더니 얘네가 됐다 라고. 자, 우리 다항식, 자, 얘는 네모라고 한번 해보자. 여기서 어떻게 했다고? 뺐다고. 누구를? 2x-7을 그랬더니 마이너스 4x-6이 됐다. 자, 그럼 이 네모를 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간단한 자연수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자, 6 빼기 2 하면 얼마야? 그치, 4라고 우리가 누구나 웃으면서 얘기해. 근데 왜 위에 있는 문자로 돼 있으면은 대답을 못할까? 생각을 해야지. 자, 우리가 네모 어디야? 그치, 빼기 앞에 있는 이 부분이잖아. 얘를 지웠어. 얘 구하려면 어떻게 돼? 그렇지, 여기 있는 애하고 얘를 더해야 돼. 이게 신경 썼어? 아니야. 뺄셈으로 봤으니까. 맞지? 즉 2x-7이랑 뒤에 있는 마이너스 4x-6을 더하면 된다. 자, 그럼 괄호를 풀면 2x-7 쟤는 그대로 플러스니까 괄호가 그대로 벗겨지면 마이너스 4x-6이야. 자, x항끼리 계산을 해주니까 마이너스 2x, 상수항은 마이너스 13. 자, 이 다항식을 물어본 거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준비한 이 문자식에서의 개념 대표 문제들을 풀어봤습니다. 자, 이 내용들이 잘 이해가 되면 그 다음 내용인 또 1차 방정식으로 넘어갔을 때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자, 이 계산이 잘 안된다면 앞에 정수와 유리수를 다시 한번 보시고 지금 이 단원인 문자식도 공부를 해서 자기 걸로 꼭 만들 수 있도록 해야지 그 다음 단원에서 우리가 힘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